네. 이게 심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걸렸을 때 가장 걱정되는 질환 1위는 뭘 것 같으신가요? 뭘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뭘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네.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바로 관절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관절염을 통증과 기능성 장애를 유발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우울감, 무력감, 소외감 등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는 질환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로장생이 다들 꿈이잖아요. 그냥 무작정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이제는 우리의 고민이지 않을까. 질질 아픈 몸 끌면서 이렇게 천년만년 십장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유 그러면 꼴꼴꼴꼴꼴꼴꼴꼴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또 노래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울감 같은 게 왜 생기냐면 퇴행성 관절염 심해지면 걷지를 못해요. 내가 깨를 못 나가는 방에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쉽게 말하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퇴행성 관절염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관절이랑 그리고 인대, 연골, 근육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다가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가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연골에는 신경이랑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못 그러다 느끼는군요. 보니까 잘 못 느껴요. 심해지지 않는 이상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미 자기가 느꼈다는 거는 조금 진행이 됐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연골이나 신경이 없다 보니까 재생이 안 됩니다. 망가지면. 이거 봐. 세상에. 복구가 안 돼.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갔다고 하면 이미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겠네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연골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 무릎 쪽인데 몇 미리 정도 되는지 아세요? 5mm. 최소 3? 네. 쉽게 설명하면 3mm는 맞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슬라이스 얇아. 치즈 한 장? 걔가 우리를 버티고 에서 한 장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이제 관절이 조금 닳다 보니까 네. 엑스레이상에서 뼈 근처에 하얗게 딱딱해지는 소견이 나타나기 어머나. 시작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한쪽이 닳다 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다리가 이렇게 O자형 다리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안쪽만 닳다 보니까 다리의 형태가 아이고, 변하기 세상에. 시작합니다. 안 아픈 대로 걸으려다가 하니까 네. 변형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기가 되면 관절이 연골이 다 닳다 보니까 뼈끼리만 붙어 있어요.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죠. 그게. 그게 이제 뼈끼리 붙어 네. 있다 보면 드드득 갈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끼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통증 때문에 왔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이 될 때는 중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섭다. 네. 파스 붙이는 거 좀 괜찮나요, 선생님? 네. 파스 같은 걸 붙이고 이제 진통제를 먹다가 버티다 보면 사실 병을 키울 수가 있어요. 관절 통증의 이제 증상의 주 원인은 관절 안에 염증이에요, 염증. 이 몸 안에 염증이 많아지면 뭐냐? 관절을 또 망가뜨리는 거예요.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 세포가. 그럼 또 부기가 부어오르고 연골이 파괴되고 계속 안 좋게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골은 계속적으로 파괴가 되고 그 파괴되는 단계가 반복이 되니까 엄청난 통증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염증이라는 게 이 연골에만 생기는 게 아닌데 그러면 혹시 연골에 생기는 이 염증도 혈관 타고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나요? 너무 네, 무섭다. 당연히 사실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그 관절 부위, 그 연골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염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물질들은 우리 몸에 정말 전신에 뻗어있는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사실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 점차 이제 운동도 잘 못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비만으로 좀 가는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만이 생기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의 유병률이 1.25배,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1.35배가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병인 고지혈증, 고혈압도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비만 상태가 좀 장기화되게 되면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분비 암들의 발생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아우 정말. 이 연골을 없애고 약간 통증을 만드는 게 결국은 염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염증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거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무릎은 관절을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하중을 많이 견뎌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세나 운동에 따라서 하중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되다 보면 연골이 이제 노화가 되다 보니까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체중이 60kg 정도의 사람이 네. 걸을 때는 무릎에 약 4배 정도 250kg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걸을 때. 와 맞네.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 네. 우리가 무릎이 90도 이상으로 굽혀지겠죠. 그러면 540kg 정도. 조금 더 많네. 그만큼 무릎 관절은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체중이 1kg 그리고 무게를 1kg을 들게 되면은 무릎이 느끼는 부담은 4배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무거운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과도한 운동 자체가 내 건강에 또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약 140여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발히 움직이는 관절이 바로 무릎인데 네네. 사실 요새는 레저 스포츠들 되게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 이런 나이에 연골 손상이 다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쓰면 많이 쓰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고강도의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은 사실 젊을 때에도 연골이 닳아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됐다. 사실 우리 히어로 그 박지성 선수도 저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저도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나는 예, 히딩크 감독님도 우리나라에서 무릎 그 연골 재생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술하면은 또 새 무릎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수술하면? 연골 재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방법도 까다롭고 또 회복 과정 자체가 길고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는 연골 구성 핵심 성분인 연골세포, 타이트 콜라겐, 콘드로이틴 이 3가지를 모두 증가시켜서 연골을 재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연골이 스스로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혹시 재생시키는 특별한 비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자, 글로벌 시그널이 필요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또 있군요, 싶습니다. 자, 레포츠의 천국이죠. 세계 중장년층 웰빙 지수 1위. 바로 세명님의 나라 호주로 가봅니다. 호주. And as I get older, I need to really look after them. Well, I think with osteoporosis, it's a big problem, especially as you age. I come every morning and run along the beach. Well, it's good for your legs and all of your joints because the sand is quite soft. It actually takes a lot of the impact away from, say, running on the concrete, which is really good for my joints. And I know that, even in Australia, I don't think our statistics are very high with osteoporosis either, which is really great, which says a lot about our culture, our lifestyle, and what we do to keep healthy. So the joint complex contains glucosamine, chondroitin, selenium, boron, lots of ingredients that all work together to help repair and maintain the joint. So this has anti-inflammatory properties, so it's thought to reduce the inflammation in the cells and also contribute to muscle growth, and it's thought to decrease the chondrocytes in the body. So the key ingredient there is ecdysterone, which is thought to prevent arthritis into older age.
호주에서 보내온 건강 시그널은 바로 우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슬. 쌤, 우슬 성분이 이 액티스테론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호주에서 안 산 지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의 고향을 떠났다고 봐도. 제가 직접 확인 못했지만 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죠. 아, 듣긴 들으셨구나. 이게 유명한가 보네. 이 우슬이 줄기 마디가 소 무릎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쇠무릎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동의보감에서도 무릎 통증이 있고 또 경직돼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본초 강목에서는 다리가 약해서 저리고 무릎 통증이 있어서 못 움직일 때 우슬을 섭취하면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관절들만 할 수 있는 관절염 운동이죠. 있으면 산 못 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절염을 극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67세 이형이라고 합니다. 너무 젊으신데? 아니 저렇게 건강하신데. 걸음걸이가 엄청 보폭이 건강한 보폭인데요? 제가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등산을 해요. 보통은 관절이 안 좋으면 등산이 안 좋다고들 하는데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더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염에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내려올 때는 조심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30대 때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연골이 다 으깨져가지고 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어요. 수술 자국이 진짜 크네요. 그때는 이제 관절이 너무 심하고 아파서 자다가 깨서 울기도 하고 무릎이 얼마나 너무 아프면. 아파서 울면서 농사일을 했어요. 그렇죠. 밭일이 너무 힘들어. 저거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저걸 이렇게 쭈그리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농사 짓다 보니까 농사일이라는 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점점 다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좋아졌을까? 아니 지금도 너무 자세 안 좋으세요. 정말 이 무릎에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일해야 하는 직업이신데. 근데 그 자세를 피할 수는 없잖아. 일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근데 좋아지셨다잖아요. 뭘까? 뭐 하실까? 다리 스트레칭. 그렇죠. 스트레칭 하시고. 중간에서 스트레칭 해줬구나. 이 동작은 무릎 주변을 튼튼하게 해주는 동작인데요.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무릎 관절염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평소에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저게 우슬이에요? 저게? 처음 봤네. 저걸로 국물을 내시나? 자. 아 우슬차 너무 좋다. 저거 마시고 싶다 진짜. 건조 우슬도 차로 끓여가지고 수시로 마시고 있어요. 지금은 잘하고 계시네. 무릎을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친구들이 저를 지금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또 뭘 드시죠? 너무 우리 있어요. 몰래. 뭐 알약 드신 것 같은데? 자, 이걸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슬 등 복합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관절과 연골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고수들은 다 알고 있나 보네요. 쉬면서 또 뭐 하시나요? 어머니 그때 사드렸던 우슬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잘 먹고 있어. 그게 무릎에 그렇게 좋대요. 우슬 드신 뒤로는 확실히 달라지셨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며느리밖에 없어. 저는 관절염이 심해서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이 놀러 다니는데 같이 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관절 수술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관절 수술을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몇 년 고생을 해야 되고 10년 후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우슬 등 복합물을 사다 줘가지고 이거를 꾸준히 먹어서 지금은 관절이 아주 많이 좋아져서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신기하다. 다른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릎이 아프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나가기 무릎이 싫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무릎 관절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리를 잘하시고 네. 하셨는지 너무 정정하시죠. 아니 뭐 앉았다 일어나시는데 네. 버퍼링도 전혀 없으시고 산도 잘 건강하고 타시고. 네, 활기차 보이고 네. 앞으로도 이 건강한 생활을 계속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네. 이 연골 세포가 좀 줄어들고 연골 두께도 좀 얇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혹시 이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연골이 3mm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제 재생이 돼가지고 연골 세포 수가 늘어난다든가 연골 두께가 좀 두꺼워진다든가 이런 데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 연골이 한번 손상을 받으면 네.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지고 또 염증으로 인해서 연골이 또 파괴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성분인 타입2 콜라겐, 콘드로이틴을 따로따로 복용하는 게 아니라 타입2 콜라겐, 콘드로이틴, 연골 세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증가시켜서 연골의 두께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네. 우슬 등 복합물은 이 연골 세포를 늘려주고 또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구성 성분이 만들어지는 걸 도와서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